안녕하십니까. 오늘 WWF 코리아 주최 기후행동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법정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정책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동향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동향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인간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폭염, 가뭄,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과 같은 빈번한 기후재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은 산성화되고 있고 무산소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도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수확량은 10%가 감소하고 영양분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것도 기후위기가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문제 또한 이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또 국가 간의 기후로 인한 분쟁과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질의 어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이제 6차 대멸종의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라든가 기후재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자체가 실존할 수 있느냐 마느냐, 지구의 문명이 붕괴될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바로 기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015년에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겠다. 가급적이면 1.5도씨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 세계 194개 국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하면 이제는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다 포함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 국가가 제출했던 목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목표했던 1.5도씨는 물론이고 2도씨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난 3년 후에 인천 송도에서는 1.5도씨 특별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씨로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45%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선조 세대가 했던 역사적인 악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70년 또는 1750년서부터 수백 년 동안에 쌓아왔던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배출했던 온실가스 중에 절반 정도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에 배출된 겁니다. 1992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 그들이 초래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개도국, 파란색은 선진국입니다. 2004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을 앞질렀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2배 정도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통계치를 보면 현재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하면 세계 7위 정도가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에 2억 9,200만 톤을 배출했던 온실가스 양이 2018년에는 7억 2,700만 톤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외딴 북극이나 태평양 섬나라의 재난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물론 그런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가 겪어야 될 파멸할 수 있는 실존의 위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은 60m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3분의 2가 바닷가 근처에 있죠. 이런 도시들이 해수면 아래로 아마 잠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임계점이죠. 1.5도씨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량이 되겠습니다. IPCC 5차 보고서 때 이미 한번 나왔었고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의 워킹그룹 1의 초안이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배출량을 약 409기가톤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36기가톤으로 본다고 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 동안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1.5도씨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1년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발빠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EU, 미국 등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의 130여 개 국가들이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50년까지 가는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NDC 상향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이 과감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EU, 캐나다 등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2030년까지 45% 수준의 이상의 감축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45%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발맞춘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NDC를 40% 감축하겠다라는 종전의 목표 26.3%에 비해서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이미 국제 질서는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P455 패키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EU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EU 바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EU가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의 일종인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 있죠.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 배출까지도 이 탄소 국경 조정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과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이자 통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에 관련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데에서도
알리백이라는 곳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100% 쓰겠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349개 국가들이 알리백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4개 업체들이 선언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BMW와 같은 데서는 부품을 쓰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LG화학 같은 데다가 알리백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반도체, SK하이닉스에서 이러한 것들에 알리백에 동참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래스고 기후총회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래스고 기후총회는 지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렸습니다. 197개 정부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 이 중에는 120개국의 정상들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석해서 3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1,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외에 중요한 온실가스인 메탄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30%를 감축한다고 하는 국제메탄 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약속 2, 국제산림보건 협력을 선도하고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약속 3, 2050년까지 모든 국내의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래스고 기후총회에서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축과 관련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씨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그 노력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실가스 이대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약 2.7도씨의 기온 상승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래스고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서 이 수치가 2.4도씨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2030년 목표 외에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한다고 하면 2.1도씨까지, 그리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하면 1.8도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된 겁니다. 결국 이번 글래스고는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씨 이내로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탄 발전에 대해서 최초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인 감축이 아닌 단계적인 폐지, 페이즈 아웃으로 했습니다마는 인도, 중국 등의 반발로 인해서 물론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을 이렇게 최초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합의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메탄을 갖다가 별도의 온실가스로 규정을 하면서 2030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그런 강력한 약속을 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온실화 효과가 약 21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86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40년, 2045년까지 단기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메탄만큼 유효한 수단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걸 2025년까지는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원에서는 공적 재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재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재원에서 100빌리온 달러였다고 하면 민간의 재원은 130트릴리온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 재원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등과 같은 녹색 전환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재원도 적은 부분에다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과감한 재원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국 프로그램으로 행동과 연대,
산림과 토지 이용, 청정기술 혁신 및 보급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나 글래스고 브레이크 스루라고 해서 수송, 철강, 수소, 농업 발전과 같은 5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어포러블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선도자 연대라고 해서 8개 부분, 하드 투 어베이트, 저감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과감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녹색적인 어떤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의 룰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감축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경년 투명성 보고서라고 해서 2024년부터 2년 단위로 각 국가가 이러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 26에 대해서 해외 평가들은 다양합니다. 우선 알록샤마 의장은 실패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1.5도씨 목표를 갖다가 어쨌거나 살리고 유지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좀 약하고 미온적이지만 1.5도씨 목표가 간신히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레타 툰베리는 이번 갑이 PR 이벤트였을 뿐이다. 2주간의 그냥 블라블라블라의 셀러브레이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그린와시를 위한 페스티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면 전반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도씨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개도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용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기후 재원 중에서 최소한 반절 정도는 적응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 6조 타결에 따라서 국제 탄소 시장의 활성화 기반 또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논의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글래스고 협정의 마지막 타결 이전에 3일 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공동 조인트 디클레어레이션을 통해서 쟁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은 국제사회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우리도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수송 등과 같은 북문별의 기후행동을 상향시키고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산불화수 등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제출했던 온실가스 목표의 4.6%는 해외 감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제탄소 시장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경제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 지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색 전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술 혁신, 제도 혁신, 재원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만 한다고는 어렵습니다만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위한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남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전환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때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